전국 최대 규모 증원을 앞둔 충북대 의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교육이 정말 가능하겠냐고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경기장을 지을 건설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 걸 생각 못하고 예산을 짠 게 화근입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이 종합 9위를 차지했습니다.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 증원을 앞둔 충북대 의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정원이 갑자기 2.5배로 늘었는데 교수는 어떻게 뽑고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의과대학 교육 현장 시찰에 나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의대 건물 앞에서 교수와 학부모들이 앞길을 막아서며 정원 확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대 정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즉시 철회하라. 기존 49명에서 내년엔 126명, 후년부터 200명으로 정원이 늘어나는데 교수들은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핸들링을 한다? 그럼 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감장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로 결정된 의대 증원을 두고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충북대가 매우 큰 폭의 이런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여기 위원님들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시설에서 몇 명을 교육할 수 있느냐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거점 대학으로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몇 명을 신청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저는 맞췄습니다. 의대 건물은 새로 짓더라도 교원을 추가 채용하는 게 가능한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내년에 의대 전임 교수가 35명 가배정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분야별로 다 뽑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무슨 갑자기 의료의 무슨 전문 인력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납니까? 저는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과대학에서 꼭 필요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채 분야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과 그 교수진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당연히 그 공간을 이제 신축을 통해서 만들어내시겠지만 3, 4년 동안은 불가피하게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총장님의 태도는 너무나 여유로운 거예요.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학교가 보낸 안내문에 대해서도 사실상 협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학생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려는 스승의 노력이 보입니까? 2학기 미등록 시 제적, 재입학 가능성 없음. 현재 학칙을 곧대로 들이댄다면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고. 충북대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올해 1학기 수업 인정 기간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학칙을 개정하고 신축 예정인 의대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다른 단과대학 건물을 빌려 쓰거나 주차장 용지에 대체 건물을 만들어 강의실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의원들이 학교 현장의 우려를 지적하자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부 절차를 따르겠다면서도 모든 과목과 학년으로 확대하는 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 밖에 과대 과밀학급 문제와 전문 상담교사 확보 등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던 청주의 한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내부 진정을 받고 감찰 중인 경찰청은 청주 청원경찰서장인 김모 총경이 더 이상 직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오늘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서장의 폭언 의혹은 최근 MBC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어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부임한 김 총경은 앞서 한 차례 충북경찰청장에게 구두로 경고를 받았지만 직원들이 다시 경찰청에 진정서를 내 경찰청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막까지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개폐회식과 경기를 치를 체육관을 늦어도 대회 2달 전인 2027년 6월까지는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공사비가 적어 경기장을 지을 건설사도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체조 종목이 열릴 다목적 체육관 부지입니다. 4만 2천여 제곱미터의 체육관 한 동과 부대 시설을 짓습니다. 공사비로 843억 원을 투입합니다. 원래 786억 원이었는데 지난 8월 7%나 공사비를 늘렸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적어 입찰이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나오자 첫 입찰 전 아예 금액을 올린 겁니다. 지난 11일 공고를 올렸는데 문안이 낙찰돼야 내년 8월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2개사 이상 참여하는 겁니다. 경쟁 입찰이라 건설사가 1개 이하면 유찰인데 대회 전 완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개 이상 업체가 응찰을 하게 되면 PQ 접수를 하고 우선 시공분 공사 설계를 해서 그거를 1월 달에 심의를 하고 2월 달에 이제 본 계약자 계약을 하는 거죠. 충청권 다른 시도를 보면 대회 전 경기장을 지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탁구와 수구 경기장으로 사용될 세종 종합체육시설. 2번의 입찰에도 공사비가 적어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자 3차 입찰 때 건설비를 13%나 늘렸지만 참가 업체가 전무해 4번째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공찰이었어요. 관리라든가 금액이다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역시 국제 테니스장을 짓겠다는 건설사가 없어 2차례 유찰 끝에 이달에서야 겨우 2개사를 확보했습니다. 대전시는 개회식을 열려던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사업이 토지 보상 문제로 생각보다 오래 걸리자 결국 월드컵 경기장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애초 사업 적정성을 따질 때 급격히 오른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재부에서 심사할 때 지금 현실 공사비 상승분은 반영이 충분히 안 된 거죠. 거기서는 기준대로 쭉 했는데 이 기준이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이번 대회를 위해 애초 편성된 총 사업비는 5,600억 원. 벌써 예상보다 200억 원이 더 늘었는데 정부에서는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모두 시도가 부담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충북 지역에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제천과 단양 등 충북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입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바다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충북은 종합 9위를 기록했는데요. 인구나 예산을 고려하면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순위 달성을 위해선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충북체육의 현주소와 과제를 이승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충북의 내국인 인구는 159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3.1%, 17개 시도 중 11번째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전국체육대회 9위는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더 적은 강원도가 종합 7위를 기록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강원도 인구는 152만 명이지만 등록 선수는 22,307명으로 충북의 15,666명을 크게 앞섭니다. 강원도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유망주 중심의 선수 영입 전략입니다. 남자 수영의 황선우와 김우민, 여자 체조의 신소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각각 5관왕과 4관왕을 차지하며 강원도 순위 상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재정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체육회 1년 예산은 264억 원인 반면 충북은 세종에 이어 가장 적은 174억 원에 불과합니다. 우수 선수 영입과 실업팀 창단 등을 하기에 부족한 금액입니다.
뭐 단순 총액으로 보면 지금 세종에 이어 가장 작습니다. 제주도보다도 작습니다. 전체 큰 파이로 보게 되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수 선수의 이탈도 고질적 문제입니다. 체조 오관왕 신소리가 충북에서 강원으로 옮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후 지역에 팀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선수도 많습니다. 얇은 선수층은 단체 종목 약세로 이어집니다. 충북고 럭비나 일신여고 핸드볼 등의 팀은 주축 선수가 졸업하면 몇 년간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재정적 뒷받침과 세심한 관심이 전국 최강의 종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충북 롤러 종목은 이재수 회장이 20여 년 동안 23억 원의 사재를 기부하는 등의 노력으로 6년째 종합 우승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위해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모든 걸 준비해줘서 선수는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고요. 충북의 9위 성적은 선전했지만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대회인 만큼 모든 선수들이 이 전국체전을 포커스로 모든 선수들이 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나오거든요. 충북체육의 숨겨진 잠재력을 일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장단기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제천 의림제 농경문화예술제가 오는 20일까지 개최됩니다. 농경문화예술제는 전통 농악대와 농경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의림제 뜰에서 생산된 쌀 이용 먹거리와 대장간, 한복집, 농경 저작거리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농경문화예술제는 고대 수리시설인 의림지의 가치와 의의를 높이고 로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기획과 홍보, 기업 유치, 안전 등 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분야별 현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돕고 문제점 개선 등을 조언하게 됩니다. 조직위원회 유영상 사무총장은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통해 빈틈없는 엑스포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관람객 유치와 홍보를 위해 전국 단위 기관단체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충북이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을 위한 체류형 쉼터 확산에 동참합니다. MBC 충북은 주식회사 예인촌과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인 쉼터 확산에 동참해 농촌 지역 생활인구 증가와 계절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 달리 농지에도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인들의 택견 축제인 제15회 세계 택견 대회가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택견의 화합을 주제로 열리는 대회는 18개 나라 100명의 해외 선수와 30명의 국내 대표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본떼배기와 붓배기, 막배기 등 경연이 열렸고 내일과 모레는 택견 전수관 소속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벤트 대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북청주역 신설에 따른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늘 청주시정연구원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북청주역은 청주 도심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관문인 만큼 역세권 개발이 역사 건립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